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의 법, 직장의 규율, 가족의 전통,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원칙까지. 규칙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우리 삶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규칙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그 규칙 안에서 가장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번아웃되고 완벽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규칙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그 규칙이 우리를 짓누르고 불행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는 것일까요? 이 규칙이 나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해.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 같지만 규칙을 철저히 따르면 내 삶은 메마르고 지쳐버려. 왜 인간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이 실존적 딜레마에 갇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규칙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규칙의 해석이라는 무한한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 통찰과 삶의 진정한 조화는 인위적인 규칙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위에 있다는 노자도가 사상의 근원적인 가르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규칙과 불행의 역설은 20세기 언어, 철학의 거장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과 동양의 위대한 사상 중 하나인 노자의 도가 사상을 결합할 때 명쾌하게 통찰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에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개인의 내면적 해석이나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결코 확립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체의 공적인 실천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규칙을 따르면서도 그 규칙의 절대적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회의에 빠집니다. 여기에 노자의 무의 사상은 이 불안의 근원을 존재론적으로 지적합니다. 규칙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도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조작하려는 유의의 태도이며 이 유의의 노력이 바로 괴로움과 불행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규칙 따르기의 논리적 불안정성 때문에 규칙의 정당성에 대해 늘 회의하게 되는 동시에 그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노자의 무의가 가르치는 삶의 유연성과 조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논리적 불안과 존재적 경직성이라는 이중의 감옥을 형성하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의 핵심을 분석하여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왜 개인의 주관을 초월하여 공적인 실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노자의 무의 사상을 결합하여 이 불안정한 규칙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불행을 초래하는지 그 심층적 의미를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규칙의 감옥을 자각하고 무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우리가 삶의 근간으로 삼는 규칙이 과연 어떻게 성립하고 우리가 그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 따르기 논의의 핵심입니다. 규칙 R을 따른다는 것은 그 규칙이 미래의 상황 S에서 어떤 행동 A를 요구하는지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칙 R가 필요하고 이 R의 해석을 위해서는 R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규칙의 해석을 통한 정당화는 끝없는 무한퇴행에 빠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규칙을 따르는 행위의 절대적인 정당성이 개인의 내면적 해석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적 통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는 규칙을 만들고 따를 때 나는 이 규칙이 정말 나에게 올바른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에 빠집니다. 이 회의는 나의 내면적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규칙의 불안정성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논리적 해석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공동체의 공적인 실천과 삶의 형식을 제시합니다.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는 기준은 논리적 정당화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언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형식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실천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규칙은 공적인 실천의 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나만의 규칙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 규칙이 공동체의 공적인 실천이라는 확실성의 토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지지 없이 홀로 규칙을 따르려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는가라는 불안정한 질문과 이 규칙이 과연 의미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 고립감에 빠집니다. 규칙을 따르는 노력의 끝은 언제나 나의 개인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는 좌절입니다. 규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언어 게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도록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규칙의 강요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공은 좋은 것이다, 경쟁은 필수적이다와 같은 사회적 규칙을 언어 게임을 통해 내면화합니다. 내가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조차도 그 규칙의 불안정성과 무의미함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규칙은 나를 구속하지만 그 구속의 정당성은 늘 의심받습니다. 이 따라야 한다는 강박과 따라봐야 의미가 없다는 회의 사이의 괴리가 바로 우리의 불행입니다. 노자도가 사상의 핵심인 도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이자 자연의 자발적인 흐름입니다. 무의는 도가 아닌 모든 인위적인 행위나 의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위적인 규칙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규칙은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고 특정한 목적과 결과를 강요하는 유의의 행위입니다. 노자에게 법률, 예의, 도덕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규칙은 도가 사라진 뒤에 나타난 인간의 오만의 산물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자연스러움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규칙에 대한 집착이 노자가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규칙은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평온한 상태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강요합니다. 규칙에 대한 집착은 삶의 유연성을 파괴하고 존재를 경직시킵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삶이 무의를 통해 소박하고 고요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위적인 규칙과 목적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그 규칙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인위적인 목적을 따르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이 목적은 도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유의의 산물입니다. 무의는 인위적인 규칙과 그 목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는 강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존재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노자가 말하는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규칙에 대한 논리적 회의를 존재론적 평온으로 전환시킵니다. 노자는 이름 붙여진 모든 것, 즉 인간의 언어와 개념적 규칙이 진정한 도의 세계 무명을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규칙이 언어 게임의 핵심이듯이 노자에게 규칙은 이름 붙여진 세상의 구속입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이름과 목적에 갇힌 인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윤리적 태도와 공명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조화는 언어로 규정된 규칙의 영역이 아니라 규칙과 개념을 초월한 침묵의 영역에서, 즉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와 노자의 무의 사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이유가 규칙의 논리적 불안정성과 규칙에 대한 존재론적 집착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우리는 규칙의 공적인 실천 없이는 규칙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하며, 노자적으로 이 불안정한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유의의 집착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릅니다. 이 논리적 불안과 존재적 경직성의 합작이 불행을 만듭니다. 규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규칙을 따르는 행위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규칙은 단지 하나의 경향성이나 게임의 규칙일 뿐 절대적인 운명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규칙 안에서 불행해지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에 따라 규칙의 의미를 공적인 실천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하고 노자의 가르침에 따라 인위적인 목적을 내려놓는 무의의 실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특정 언어 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인 약속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킬 때조차도 그 규칙의 해석과 적용이 삶의 형식에 맞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규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과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나의 감정, 상태, 흐름을 존중하는 무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을 내려놓는 이 무의의 실천이 우리 삶의 경직성을 풀어주고 불행의 근원인 유의의 노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불행해졌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규칙 따르기의 절대적 정당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으며 노자의 통찰처럼 그 불안정한 규칙을 절대적으로 따르려 집착하는 유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은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언어 게임의 도구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규칙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적 실천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강박적인 규칙 따르기의 굴레를 깨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규칙의 논리적 불안정성을 자각하고 규칙의 공적인 성격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며 노자의 가르침처럼 무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할 때 당신은 규칙의 노예가 아닌 규칙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와 조화 속에서 행복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